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71년 시카고와 샤피로의 페미니스트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헌법 개정으로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합니다. 1971년 미국의 미술가 주디 시카고와 미리엄 샤피로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 페미니스트 미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디 시카고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펼쳐놓은 것에 스스로 죽을 듯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대학원까지 마치고도 이름 없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그래서 그들은 1972년에 한 달 동안 페미니스트 미술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건물을 확보해서 일종의 설치 작품이자 퍼포먼스이기도 했던 여성의 집 우먼하우스를 마련합니다. 10,000명가량의 관객들이 방문하고요. 17개의 방을 가득 채웠던 대부분의 작업들은 철거와 함께 사라지죠. 시카고가 대본을 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퍼포먼스 콕앤컨트와 끝없이 반복되는 퍼포먼스인 다리미질과 솔질, 그리고 화장하는 여인의 퍼포먼스, 어머니의 부엌으로 재탄생한 공간과 여성의 자궁처럼 꾸며진 방, 그리고 세 곳에 그 중에 하나는 여성의 월경과 관련된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목욕탕들로 미루어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설치 작품 중에 쉐리 브로디와 샤피로가 작업한 인형의 집은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죠. 미국의 미술가 메리 베스 에델슨이 1972년 석판화로 작업한 콜라주 작품 몇 명의 살아있는 여성 미술가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5세기 벽화 최후의 만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작품입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를 정중앙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요. 제자들의 자리에 알마 토마스나 오노 요코 등 12명의 화가들을 배치하죠. 그리고 화폭의 가장자리는 주디 시카고, 미리엄 샤피로, 쿠사마 야오이, 마리솔 등의 69명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델슨의 작품에는 미술가들만 포함되어 있지만 주디 시카고가 1974년에서 79년에 걸쳐 작업한 수상 기념 만찬 테이블을 설치한 작품 디너 파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39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고요. 테이블 바닥 아래에는 999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금박이 입혀져 새겨져 있습니다. 접시에 놓인 음식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 생식기가 도자기들로 구워져 표현되어 있고요. 삼각형 형태의 세 테이블 중에 첫 번째 테이블에는 신화설 인물들인 칼리나 아마존 또는 그리스 시인 사포 등이 위치하고, 두 번째 테이블에는 비잔틴 황후 테오도라, 그리고 10세기경의 극작가 흐로츠비타, 그리고 수녀 원장이자 작곡가 힐데가르트 폰 빙겐 또는 이탈리아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세 번째 테이블에는 영국의 작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와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 또는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미국의 화가 조지아 오키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작품은 브루클린 박물관 페미니스트 미술센터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작품은 이를테면 페미니즘 미술의 선언서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디 시카고의 다음 세대 미국의 페미니스트 미술가 바바라 크루거의 1987년 작품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은 이 작품에도 적절할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바바라 크루거의 1981년 작품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You are not yourself도 페미니스트 미술의 주요한 주제일 듯 싶고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도 동서양 미술사를 통틀어 여성 미술가 이름이 지극히 인색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미술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미술가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시에 바바라 크루거의 동료 미술가 제니 홀처의 운동모자나 전광판 또는 카 레이싱 자동차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경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장에서 페미니스트 미술이 직면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페미니스트 미술과 관련된 이미지 몇 개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이 우먼하우스의 작업을 시작한 그런 여성들의 모습인데요. 이 철거 직전에 건물을 하나 구해서 그래서 이 건물 작업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아주 그 도발적인 퍼포먼스죠. 콕앤 컨트 퍼포먼스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형의 집이네요. 6개의 방이 꾸며져 있는데 사실 구석구석에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미니어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주 석판화가 메리베스 에델슨의 1972년 작업인데요. 여기 가운데 아, 아, 에, 조지아 오키프 미안해요. 요새는 뭐든지 이렇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조지 오키프의 모습이고요. 여기 뭐 오노요코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알마 토마스 이 자리가 사실은 유다의 자리인데요. 유다는 여기에서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배나 동료 미술가들의 모습들이 주변을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이 주디 시카고의 또 디너 파티입니다. 이렇게 새 테이블에 역사상의 중요한 여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여기 도자기로 구워진 여성의 생식기의 형태의 이미지들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금박이 입혀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예. 자,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바바라 크루거의 작업. 그리고 You are not yourself. 그리고 제니 올처의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예. 자, 1971년에서 72년에 걸쳐 스위스 미술가 프란츠 게르치는 메디치를 완성해서 1972년 독일 카셀에서 열린 전시 도큐멘타 필름에 출품해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 불리는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이런 스타일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해 포토리얼리즘 또는 슈퍼리얼리즘이라 불리는 우리말로는 극사실주의자라고 하죠. 나는 처음 사진으로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메디치란 락그룹의 앨범 자켓 사진인 줄 알았어요. 20세기 초엽 하나의 예술 표현 형식으로 사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대상을 가능한 한 보이는 대로 그리던 회화가 그 영역을 사진에게 맡기고 색다른 표현의 스타일을 추구해온 지 반시기가 좀 더 지난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대상이 찍혀진 사진을 보이는 대로 그 사진을 확대해 그리면서 사진의 광택이나 질감을 추구하는 하지만 어딘가 크기나 색조에서 사진과 회화의 물질성과 정신성이 균형을 이뤄 거대한 미묘한 긴장감을 그 균형을 이뤄 미묘한 긴장감을 적어도 나에게는 주는 그런 스타일이 등장합니다. 영화 간판이나 길거리에 세워진 거대한 광고 보드판 그림의 기법이 동원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출중한 화가의 기량이 주는 경이로움은 서구 미술 역사에서 19세기 후반 출중한 기량을 뽐내던 장르화의 시대로 회귀하는 싶은 느낌도 있죠.
게르체 메디치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미국의 미술가 필립 펄스타인의 누드화들은 뉴리얼리즘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데, 용어를 뭐라 칭하든 감각적 차원에서 보이는 대로의 세상을 2000평면에 담아내는 회화의 전통은 르네상스 이래 서구 미술 역사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칠레 미술가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1976년에 그린 아틀리에는 전통적인 눈속임 미술의 경계에 있는 전형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50년대 추상 표현주의적 경향의 작업을 하던 미국의 미술가 존 커시어가 6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 특정 신체 부위의 정교한 구상 작업으로 전향한 사정을 감춰져 있는 개인적 취향을 솔직히 드러낸 경우로 이해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극사실주의란 표현이 잘 어울리는 미국의 미술가 리처드 에스테스의 작업에 사진보다 더 사진같이 대도시의 풍광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게리치 그림에서 주변 친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의 즐거움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미술가 초클로스 또한 50년대 추상 표현주의 기법으로 화폭에 담는 거대한 초상화 중심의 작업을 진행하고요. 미국의 조각가 듀안 앤슨, 존 드 안드리아 등과 함께 극사실주의 기법의 조각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드 안드리아가 극사실적 기법으로 작업했을 경우 저작거리 보통 사람의 감수성으로서도 그 출중함의 정도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의 후기 작품에서처럼 대상의 직물성보다 정신성이 두드러진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작업한 체코 미술가 루드밀라의 작품들처럼 단순히 기술적 기량의 정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표현성의 영역이 작품에 스며들어 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나로서는 이것이 극사실주의의 예술적 한계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독일 미술가 게라르트 리히터가 그랬듯이 미술가로서 평생에 걸쳐 추상과 구상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작업을 하다 보면 극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작업한 일련의 얼음 시리즈처럼 추상표현주의와 극사실주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작품이 가능하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내 생각에 작가가 기술적으로 숙련된 기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간 안도감을 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리얼리즘의 이미지들입니다. 메디치입니다. 정말 앨범 자켓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멋진 그림입니다. 패티 스미스의 뒷모습이에요. 예, 멋진 프란츠 게리치 1978년 작업입니다. 예, 그리고 필립 펄스타인의 뉴리얼리즘 경향의 누드하고요. 예, 이 그림이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1974년에 그린 그런 뉴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즘 그림인데요. 자, 여기 눈속임 기법의 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극사실주의 그림입니다. 놀라운 기량이죠. 출중한 기량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 작업이 이런 구상 작업으로 전개될 때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에스테스의 극사실주의적 기법의 그림들입니다. 여기 더블 초상화 극사실주의적 기법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클로즈의 필립 글래스의 초상인데요. 이런 격자무늬 방식의 작업이 이게 영화관 간판을 그리는 기법이에요. 듀안 앤슨의 극사실주의 기법의 조각이고요. 정말 놀라운 드 안드레아의 극사실주의 조각들입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확대한 모습인데요. 근데 이렇게 후기 표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조각들에 이르게 되면 자, 루드밀라의 극사실주의 기법. 그렇지만 이렇게 후기로 오면 표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